안녕하세요, 오승영입니다. 자, 오승영의 베스트 매칭, 소리샵의 베스트 매칭. 오늘은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좀 재밌는, 이렇게 조합을 해봐도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렐과 잘 맞는 메인 스피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브우퍼 렐 중에, 렐도 이제 브랜드가 좀 알려지면서 제품이 워낙에 제품군이 많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특히 좀 이 T 시리즈 한 등급 위인 S812, 이 제품과 잘 맞는 제품, 이 제품에 대한 또 얘기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자, 렐의 S812는 이 T 시리즈보다 S 시리즈가 어떤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본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T 시리즈는 좀 싼 가격으로 한 100만 원대 가격으로 구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한다면, 거기도 제품군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좀 있지만, S 시리즈야말로 원래 렐이 만들기로 한, 렐은 위 레퍼런스 또 있죠. 위에 등급도, 바로 위 등급도 있는데, 한 복판에 있는 제품이 바로 S 시리즈인데, 이게 소리나 메커니즘이 또 T 시리즈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서브우퍼, 특히 하이파이, 음악 감상용 서브우퍼를 렐은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좀 더 잘 볼 수 있는, 그게 좀 더 잘 보이는 제품이 바로 S 시리즈의 510하고 812 두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렐 얘기도 많이 이제 해드려서 알죠. 간단히 말하면 90년대부터 만든 회사지만, 90년대부터 시작한 회사지만, 이 서브우퍼 전문 회사고, 그 다음에 서브우퍼에 맞는 앰프를 만들어 왔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앰프와 스피커 두 개를 다 만들어 온 회사고, 일반 스피커의 이 전후간 움직이는 일반 대역의 메커니즘하고 다르게 아래쪽으로는 주로 패시브, 그다음에 앞쪽은 액티브, 이렇게 두 개를 다 소리를 내야 되는 이런 유닛을 탑재하는 그런 메커니즘, 아주 직육면체 구조로 되어 있는, 그게 또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한 30년째 쌓인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S 시리즈는 T 시리즈하고 다르게 많이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첫째 앰프가 다르고 스피커가 다릅니다. 일단 이 앞에 멤브레인, 소위 진동판 자체가, T 시리즈는 이제 카본을 썼잖아요. 카본 멤브레인 썼다고 그러면 여기는 알루미늄 진동판을 써요. 그래서 자사에서 부른 이름이 있죠. 컨티뉴어스 캐스트 알루미늄 알로이, 알루미늄 합금 진동판 멤브레인,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얇은 방막 알루미늄을 대고서 샌드위치 구조로 가운데 저희가 폼을 넣고 안쪽에 또 한 번을 대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이유는 이 후면파 출렁거리는 좀 더 단정하게, 좀 더 음원에 더 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쪽에는 후면파에 생기는 왜곡을 많이 감소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 서라운드 엣지를 보면 T 시리즈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좀, 흔한 말로 연성이 좀 있어 낭창낭창했는데, 여기 이렇게 손을 눌러보면 꼼짝도 안 해요. 이 엣지를 눌러봐도 그렇고 진동판 자체의 움직임도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소리 자체가 어떻게 다를지도 좀 짐작이 오시죠. 812는 그 중에서도 아래쪽으로는 12인치, 이건 둘 다 똑같죠. 제가 이거 스펙 보는 법을 한번 전에 리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812의 그 8은 거기 들어가 있는 앰프의 출력이 수치이고, 그러니까 800W급 앰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뒤에 있는 숫자 12, 이게 이 서브우퍼 구경입니다. 그래서 12인치짜리 앞에 액티브가 달려 있고, 아래쪽 패시브는 전부 12인치예요. 그러니까 12인치짜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액티브, 하나는 패시브. 그리고 앰프는 T 시리즈가 이제 AB 클래스 앰프를 썼다고 한다면, 여기는 D 클래스 앰프를 씁니다. D 클래스로 800W를 내죠. 이게 좀 유난스럽죠. 굉장히 규모가 크고, 저희 한번 접대 스피커 i6 아르떼에다가 812하고 510 두 개를 비포 앤 애프터로 한번 비교 시청한 적 있죠.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반응들도 굉장히 좋으셨고. 그래서 일단 이런 812는 그러면 510하고 또 다르고, 또 T 시리즈하고 다르게 어디다 쓰는 제품이냐. 사실 이 제품 소비자 가격이 한 400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400만 원대 서브우퍼라는 그런 걸 쓴다는 의미를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제품으로 매칭 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서브우퍼의 어떤 혁신 같은 거죠. 서브우퍼라는 존재감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부분이 메인 스피커가 이제 주로 이제 스탠드 거치형의 복셀프 저역 한계가 있는 이런 거랑 쓴다면 약 2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넘지 않는 요 가격대, 400만 원 미만의 이런 나름 성능이 좋고 인기가 있는 스탠드 거치형에다 쓰면 이 스피커의 그 대역이 늘어나고 전체 퍼포먼스가 확 늘어나는 아주 획기적인 변신을 하게 되는 아주 돌변하는 스피커 자체가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보다 좀 가격이 높은 그러니까 400~500만 원대에서 한 1000만 원대까지 이 정도에는 조금 급이 좀 높은 여기 이제 톨보이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전히 스탠드 거치형의 고성능 북셀프 스피커들이 들어가는 카테고리인데요. 여기에 이 스피커를 이 서브우퍼를 써서 여전히 소리도 뭐 충분히 나오고 있고 대역도 부족하지 않아 보였는데 이거를 좀 서브우퍼를 붙였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거를 보는 재미가 있단 말이죠. 서브우퍼라는 게 하이파이를 하는 분들한테는 투 채널로 음악을 듣는 분들에게는 그 영화 볼 때나 쓰는 거지 뭐. 그리고 품질 별로 안 좋아라는 선입관이 오랫동안 갖춰져 이렇게 좀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400~500만 원이 넘는 1000만 원까지도 이 정도 가격대에 걸쳐 있는 스피커들의 서브우퍼를 쓰는 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서브우퍼라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면 새 스피커 나오거나 뭐 새 앰프가 나와도 좀 이제 뭐 큰 이 어떤 뭐 이렇게 마음에 큰 변화를 주거나 이렇게 자극을 받지 않는 오디오 파일들한테 서브우퍼라는 아주 신선한 자극이 될 만한 그런 제품이 바로 이런 812급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뭐 세 번째까지 따지자면 세 번째까지 예를 들어 본다면 고성능의 톨보이 스피커 대역이 일단 풀레인지예요. 막 20Hz까지 내려가는 이런 고성능 뭐 바디도 뭐 알루미늄을 쓰고 공진을 완전히 안 나오게 하고 고성능 유닛을 다 쓰고 이렇게 만든 스피커 중에도 완벽한데 스펙상으로 봐서는 이게 뭔가 좀 저음이 좀 덜 나온다거나 스피커도 막 잘 사라져가지고 뭐 이렇게 나무랄 데가 없는데 조금 저음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실 저음이 잘 나온다기보다 어떤 좀 음이 좀 빨리 맺어서 빨리 마무리를 슬로프가 빠르게 음이 멈춰서서 좀 왜소하게 생긴 왜소한 느낌을 주는 데 생기는 심심함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서브우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세 가지 경우가 꼭 400만 원대의 서브우퍼가 아니라도 400만 원대라는 제품이 이제 때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 어느 스피커하고 써도 크게 무리가 없는 이 정도 가격대라는 의미가 있긴 한데 사실은 서브우퍼 하이파이 전용 서브우퍼의 본질과도 같은 그런 얘기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812 같은 제품 이게 재밌는 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렐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브랜드와 제품, 스피커 브랜드와 제품,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내가 하이파이용으로만 쓸 거냐 아니면 영화도 같이 볼 거냐 이걸 옵션을 주고서 클릭을 딱 하잖아요. 서브밋을 누르면 거기에 맞는 제품을 딱 골라줘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 스피커 군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렐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검색으로 넣어서 해봤는데 S812랑 잘 맞는 그런 제품이 뭔지 아세요? 그게 좀 특이하죠. 특이하다 할 건 아닌데 하여튼 재밌는 그런 검색인데 일단 제가 해본 것만 해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들이 들어가겠지만 일단 저 다이노디오의 C1 플래티넘 같은 게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C1 플래티넘 이게 뭐 아주 신제품은 아니지만 이 베이스 소리 내기 정말 어려운 그 MSP로 된 유닛 그렇기도 하고 대역의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여기에 T 시리즈가 아닌 812를 쓰라고 하는 게 일단 좀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BMW는 한 803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체격도 있고 대역도 꽤 많이 나오는 제품인데도 812 같은 제품하고 잘 맞는 공간은 한 5평에서 10평 사이 이 사이즈에서 듣기에 좋은 그리고 어떤 제품은 검색해보면 2개로 쓰라고 하는 812를 2개로 스테레오로 모드로 쓰라고 하는 그런 제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뭐 렐 홈페이지 가서 해보시면 지금 제가 한 얘기
거기 가서 이렇게 셀렉션 해가지고 가서 눌러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여하튼 이게 좀 좋은 참고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제 기준으로 봐서는 혹은 대한민국 과정에서는 아니야 그거랑 조금 안 맞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자면 S812하고 잘 맞는 일단 첫 번째 스피커는 윌슨 베네시의 전 프리시전 시리즈의 P2.0 이걸 먼저 뽑고 싶어요. 이 스피커는 뭐 아시겠지만 뭐 위에 지오메트리 시리즈를 축소시켜서 만들었다기보다, 그러니까 그거의 어느 대역을 포기하거나 한쪽 부분을 포기하고 만든 염가형이 아니라 그대로 어떻게 형태를 조금 싸게 만든, 가격을 조금 더 줄여서 어떻게든 줄여서라도 만들어낸 그런 버전이라고 했을 때 사실 지오메트리 성능은 다 나옵니다. 다만 이제 형체가 조금 유닛도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타협을 했고, 바디를 그냥 그렇게 지오메트리처럼 뒤를 곡면으로 만들고 카본을 여러 군데 붙이고 막 이렇게 위에를 기울이고 이런 것까지는 못하고, 또 플린스도 그렇고 그냥 위아래를 딱 대칭으로 만들면서도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렇게 좀 가격을 많이 빼는 연구를 해서 만든 그런 보급형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비싸죠. 윌슨 베네시 분들은. 그런 버전이라고 봤을 때 제 생각은 제 관심은 이거예요. 이 제품에 서브우퍼를 붙이면, 또 고성능 서브우퍼를 아주 잘 맞춰서 붙여주면 지오메트리 시리즈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런 게 궁금하죠. 아마 일반인들 이 제품을 바라보는, 가격을 좀 보다 싸게 해서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걸 이렇게 끄집어내는, 어차피 더하면 가격 비슷해요. 서브우퍼 가격에다 거 더하면. 그런데 그게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P2.0 같은 대역도 굉장히 넓죠. 이 스피커도 30Hz 때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고역도 높아요. 30Hz, 34kHz인가? 하여튼 꽤 높은 대역까지를 재생을 풀로 다 해주는데, 여기에 윌슨 베네시가 그 카본을 쓰고, 이것도 테크틱 드라이버의 P2.0도 레오나르도 트위터를 쓴, 이게 가장 동축형으로 만든 이런 스피커인데도 베이스를 조금 더 이렇게 양을 늘려주면 조금 더 포만감 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여전히 스피커는 공간 속에 사라지는 그런 특성을 그대로 여기까지도 유지되어 있는 그런 프리시전 시리즈이기도 하지만, 베이스의 소리를 좀 살짝 보태주면 상급기를 좀 위협할 만한, 제가 종종 표현하지만 그런 소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대역이 30Hz까지 내려가는 이 P2.0도 812 같은 S812 같은 서브우퍼를 붙여주면, 이 스피커에 사실 그 S812의 대역도 약 20Hz에서 한 30Hz? 이 정도예요. 그 정도를 보완하는 건데, 실제로 붙여보면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역이 이만큼 더 늘어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 대역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바라는 거는 P2.0에서 좀 더 트인 고역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서브우퍼를 붙였는데 왜 고역이 더 밝아지지?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이 스피커가 그래요. 그래서 베이스가 조금 더 두텀이 생기면서 고역이 좀 밝아지는 느낌. 사실상 전대역이 다 바뀌는 거죠. 이런 효과를 주는 게 바로 P2.0에 붙인 S812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 다음이 이게 좀 특이하죠. 소노스 파베르예요. 소노스 파베르의 그 올림피카의 개량형이죠. 올림피카 노바 여러 개 중에 노바 버전 2, 그 우퍼 하나 달린 이 제품은 우퍼가 2개 달린 버전 3가 있죠. 노바 3하고 2로 3를 만들어보는 이런 재미를 한번 줘볼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낸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812는 일단 올림피카 노바라는 스피커는 사실은 소노스 파베르 스피커사에서 원래 있던 프랑코 셀본이 나간 후에 사실 정체성이 좀 흔들린 이 브랜드, 또 맥킨토시 그룹에 흡수된 이 딱 좀 오리지널에서 조금 이제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냈어야 되는 이런 소노스 파베르의 아주 정통으로 그 태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이 소리를 소노스 파베르의 새로운 길이다라고 딱 설정을 해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 스텔스 리플렉스 포트라고 해가지고 뒤쪽으로 아주 전체 수직 구간 전체를 다 써서 아주 얇게 그 뒤로 리플렉싱을 아주 터뷸런스 하나 없이 만들어낸, 그거로 전 대역을 고르게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로 또 새로운 소노스팝의 소리를 만들어낸, 그래서 저 위에 레퍼런스 시리즈에까지 영향을 준 그런 구조 자체가 그런 상위 제품들까지 영향을 준 아주 중요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소리를 들어보면 오리지널 소노스파베르는 아주 파워풀하게 드라이브하지 않으면 베이스가 잘 나오지 않았었지만, 그거를 드라이브를 하면 굉장히 스피커 자체의 울림 자체가 공명이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 하모닉스가 굉장히 중요했던 브랜드란 말이죠. 근데 신형 이 올림픽카 노바 이후에 만든 제품들은 굉장히 소리가 아주 그런 울림을 최선으로 억제시켰어요. 억제시켰다기보다 이게 새로운 소리라고 해서 그렇게 마냥 하모닉스를 많이 나오게 만들지는 않고 아주 단정하게 만들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원래 소노스파베르처럼 소리처럼 클래식한 소노스파베르 소리를 만들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이 소리를 조금 나는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좀 듣고 싶다, 울림이 좀 더 많게 듣고 싶다 하는 분들, 그리고 3처럼 우퍼가 2개까지 있는 버전으로 좀 늘려 듣고 싶다, 베이스 양감을 늘려 듣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또 S812만한 또 훌륭한 패치가 없죠. 소노스파베르 전체 특히 고역의 질감, 사람의 목소리와 현악기 소리를 둘 다 이제 잘 내는 이런 특성을 해주면서도 베이스가 드라이브를 아주 타이트하고 너무 아주 꼭 죄서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S812가 베이스를 전체를 다 바뀌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 소노스파베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아주 훌륭한 조합이 되죠. 그 다음이 역시 오디오 벡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오디오 벡터 R3 아방가르드. 오디오 벡터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많은 20여 개의 굉장히 옵션을 그 버전별로 다 입힐 수 있는 일종의 커스텀 버전 스피커, 플랫폼은 딱 있고 커스텀 버전 스피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톨보이의 제일 아래쪽에 있으면서 톨보이의 시작에 있는 제품이면서 3웨이죠. 트위터가 있고 미드레인지하고 베이스가 구형이 똑같아요. 그리고 대역을 약간 중첩시켜서 2.5웨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 스피커인데, 얘가 바로 위에 R6하고 비교하자면 R6는 뭐 일단 전에 용적도 더 크고 키도 크지만 아래쪽에 R6는 유닛이 굉장히 7개인가 8개인가 달려있죠. 아래쪽에 특히 베이스가 뒤를 이렇게 뒤꿈치를 기울인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아이소바릭 우퍼와 아이소바릭 우퍼 2개가 아래쪽으로 베이스 리플렉싱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R6쯤 가면 베이스 양감이 전체 사이즈에 맞먹는 아주 훌륭한 베이스가 나오거든요. R3하고 차이가 그만큼이에요. 뭐 용적도 있긴 하지만 거기다 서브우퍼를 붙여서 우리 R6에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죠. 대역도 굉장히 이미 넓습니다. 대역도 넓고 굉장히 사실 원래 오디오 벡터라는 회사의 목표 자체가 AMT 트위터를 써서 높은 대역부터 낮은 대역까지를 아주 안정감 있게 자연스럽게 내는 데 있는데, 여기에 서브우퍼를 붙이면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R6 아르떼로 S812와 S510 2개를 비포 앤 애프터로 비교를 해봤는데, 그걸 들으면서 느낀 생각이 얘는 이미 베이스가 잘 나오고 있는 데다가 내도 이렇게 소리가 바뀐다면 베이스에 한계가 있는 좀 체구가 작은 R3 아방가르드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올까, 이렇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여기 812 붙이면 사실은 뭐 R6랑 똑같게 되지는 않겠지만 아주 멋진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일단 양감 자체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역시 고음 자체가 좀 더 밝아진다는 거. 이게 항상 서브우퍼를 붙이면 고음이 좋은 스피커는 고음이 좀 더 트인다고 할까요? 좀 더 투명해지고 좀 더 밝아지면서 이 공간이 좀 탁 트인 느낌. 이런 게 역시 서브우퍼 쓰면 생기는 저음 외의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이스 자체는 베이스 자체대로 저 R6에 있는 그런 아래쪽에 있는 그런 아이소바릭까지를 넘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와는 좀 스타일이 다른 저역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느낌? 권위감도 있지만 굉장히 저음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R3 아방가르드는 그런 것만 받쳐준다면 사실은 역시 또 공간 속에 잘 사라지는 스피커 중에 하나고요. 전 대역을 아주 고르게 멋지게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스피커입니다. 앰프만 잘 고르면 지금같이 약 400만 원대의 서브우퍼를 붙여서 업그레이드? 조금 다른 분위기지만 전체적인 대역과 전체적인 살집이 늘어나는 그런 걸 업그레이드라고 저는 충분히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R3에서 이런 부분을 좀 아쉬움을 갖고 좀 더 나 이런 거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금의 앰프 그대로에 한번 S812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고 나서 앰프를 나중에 한번 바꾸는 순서를 이렇게 가져가면 R3 아방가르드를 아마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되실 거예요. 자, S812가 이렇게 활용 어플리케이션 되는 메인 스피커들이 많습니다. 다시 얘기지만 한번 렐 홈페이지 가서 한번 이렇게 본인이 사고 싶은 스피커 혹은 지금 쓰고 있는 스피커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좀 더 재미있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렐 얘기를 참 자주 하는데 그만큼 하이파이, 오디오 파일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재밌을 만한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단순한 서브우퍼의 영역을 좀 넘어서서 기존 스피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생기는 어떤 새로운 변화들 이런 걸 바라보는 재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앰프를 분명히 업그레이드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앰프가 좋으면 서브우퍼 소리도 좋아져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렐의 어떤 재미있는 어떤 그런 걸 심어놓은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서브우퍼 또 하이파이 서브우퍼의 대표 브랜드 렐 얘기 오늘 그중에 S812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또 다른 매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